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9월 17일 오전입니다. 명절 전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음, 일단 오늘 뭐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리고 우리 시장 오전 시황 간단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추석 이후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몇 가지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말씀드렸던 삼성 SDI 조금 거품을 불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말씀도 조금 추가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 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자리 15,000포인트 지지 테스트가 있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 테스트 잘 나온 모습입니다.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음 주 오늘 저녁 마찬가지고 오늘 저녁은 이제 미국도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방향성의 일중 변동성이 좀 제법 있을 수 있겠고요. 하방보다는 일단은 뭐 장중 이 위아래 흔들기가 좀 있다 하더라도 흐름 자체는 이 15,000포인트 위에서 이렇게 마감을 시키는 이 흐름, 이 지금 이틀간의 양봉 반등 흐름을 깨는 정도의 흐름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 소매 판매 8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시장이 순간적으로 조금 우호적인 반응을 좀 보일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 둔화 우려가 확실히 완화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역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 시장을 한번 흔들면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도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이 우려잖아요. 이 사실 디플레이션보다 더 안 좋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일단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반면 이 소매 판매의 이 증가가 요번 FOMC에서 연준의 결정을 조금 확실하게 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쪽에 무게를 조금 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봐서는 조금은 좀 뭐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뭐 무난한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9월 필라델피아 연은지수 같은 경우도 일단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또 의구심을 또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하나 있을 텐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9월 FOMC에서 일단은 그러니까 이 공식화를 좀 시켜줬으면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입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 시장에 충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충격은 제한적일 거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올해 내 그리고 최근까지도 반영을 한번 했기 때문에 선반영된 측면이 일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게 오히려 나중에 11월쯤 발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충격을 좀 덜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발표를 하는 게 더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 더 좋다, 시장을 위해서 더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미국도 이제 이 중국의 어제 우리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헝다그룹의 부실과 관련한 부분에 영향이 조금은 있었었고요. 일단 9월 이제 우리 명절 이후에 나오게 될 어떤 이슈라고 본다라고 한다면요. 1차적으로 뭐 당연히 뭐 두말할 나위 없이 FOMC입니다. 일단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결정 나느냐, 이번에 공식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 테이퍼링 관련 내용을 발표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 공식화하느냐. 두 번째, 이제 사실상 더 중요해진 부분이 얘입니다.
얘인데 일단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발표를 한다면 테이퍼링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지금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면 한 달에 한 150억 달러 정도 조금 줄이는 정도 선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서 한 내년 9월 정도 선에서 테이퍼링을 마감시켜 줄 수 있을 정도 같으면 시장에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거 최근 제가 2, 3일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굉장히 또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2024년도에 어떻게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할 것이냐라는 이 예상치, 점도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요 두 가지에 따라서 지금 이거보다는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요거까지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얘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저는 지금 제일 큰 포커스는 점도표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하나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추석을 세고 나서 우리가 또 봐야 될 이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이벤트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마지막 주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28일이 될 거고 미국 시간으로 27일입니다. 27일 날 이 미국 의회에서의 이 부양책 그리고 증세, 부양책과 증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부양책과 증세 요 두 개의 표결이 예정돼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해결이 어쨌든 되기는 돼야 하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이즈가 지금 계속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이 사회, 갑자기 자꾸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사회 지출 법안, 이걸 왜 부자로 썼을까요? 사회 지출 법안, 요렇게 지금, 그리고 증세 내용까지 이 세 가지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이 이벤트라면 이벤트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거는 뭐 협상이 결렬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렬이 되면 뭐 미국이 셧다운이 나오기 때문에 결렬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뭐 이 최악의 경우에 12월까지 미뤄놓고 또 재협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안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일단 부채 한도 협상이 될 거로 보고 있긴 한데 공화당의 반대가 지금 원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 쪽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도 늘리기를 원하고 사회지출 법안, 그러니까 3.5조죠. 물론 이거 말고도 같이 진행될 게 1.2조의 인프라 법안이 있습니다. 요거 따로 있고 3.5조 요것도 그대로 지금 통과를 시키기를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세 관련한 부분도 그대로 통과를 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증세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사회지출 법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민주당 내에 조맨친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한 몇 명 정도의 의원들이 조금 이 공화당 쪽에 이 성향을 조금 보이는 의원들이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아직 계속 설득 중인 상황이고요. 패스트 트랙을 띄워서라도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 세 가지를 다 지금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지금 진행하기에는 무리수가 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니까 이걸 공화당한테 양보하라고 해주고 사회지출 법안이나 증세에서 약간의 한 발짝 정도 민주당이 양보를 하는 이런 정도의 안도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한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단 말이죠. 한 일주일 정도 넘게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미국에서 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얘가 아주 시장에서 실망스러울 정도로 줄어들면서 쪼그라들면서 통과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부결되면서 또 딜레이 되거나 하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약간의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겠고요. 물론 그 부분도 역시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노이즈입니다. 결국은 되긴 될 텐데 중간 노이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조금 이
해결이 좀 된다. 전제 조건은 부채 한도 협상이 돼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스무스하게 어느 정도 뭐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시장에서 실망스러울 정도가 아닌 정도로 일단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조금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지금 뭐 미국 내 월가 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어제 그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거 지금 이게 부양책 맞나? 결국 여기서 다 뽑아갈 건데 증세로 다 뽑아갈 건데 이게 어떻게 부양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세부적으로 보면 요 세 가지와 요 한두 가지 정도, 요 정도가 추석 이후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굉장히 좀 많은 내용들이 있죠. 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남아있죠. 여기서 이걸 잘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 이것도 잘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시장이 불확실하고 조금 불리한 것들이 좀 많으니까 일단 한번 후퇴를 했다가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조정이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 의거해서 조정이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의 이 추세를 지금 이 추세 있잖아요. 이거 이 추세 있잖아요. 이 추세를 지금 깨는 정도의 흐름이 나오거나 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전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뭐 매매를 하시거나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니까 중간 노이즈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만약에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 일단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아침에 약보합권, 그러니까 보합권 혼조세 약보합권 정도에서 출발을 한 이후에 한번 강하게 누름이 나왔고요.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강한 누름이 나왔고 그 이후에 수급 개선세가 조금씩 보이면서 시장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방송 처음 들어올 때보다 수급이 조금은 또 개선세가 나왔던 부분이 또 조금은 약화되는 모습이네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 3140포인트 전후 자리에다가 붙여놓고 마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FOMC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여기서 눈치를 보느냐 여기서 눈치를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 위에서 눈치를 보게 되면 혹시 약간의 덜컹거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연휴 이후에 덜컹거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3100포인트가 지지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쪽 부근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3050포인트 또까지 한번 또 봐야 될 수 있겠고 이제 그 부분의 차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로 올려주고 마감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반등 가능성을 일단 좀 보고 있고요. 변수는 중국일 텐데 중국이 어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중국 홍콩 쪽에서 이 헝다그룹의 부실과 관련한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좀 급락들이 좀 나왔잖아요. 어제 같은 그런 급락이 또 나온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상태일 거고요. 오늘 뭐 하락폭이 조금 어제 반영을 어느 정도를 했기 때문에 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무난한 정도, 뭐 크게 급락이 아닌 정도다라고 한다면 오후 시장 들어와 가지고 약간은 좀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 추가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면서 3140포인트 근처에다 갖다 붙여놓고 마감을 시켜줄 가능성이 일단은 좀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도 중인데요. 매도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지금 코스피, 코스닥, 선물 모두 다 이 외국인들 장중에 마감 전까지 한번 플러스로 돌려줄 수 있을 만큼의 얼마 크게 되지 않는 양이기 때문에 일단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여행 섹터들, 항공 섹터들 중심이고요.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시장의 수급 쏠림도 지금 제법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하락 종목 수가 지금 상승 종목 수의 3배 가까이 정도 되는 별로 좋은 지금 모습은 아닌데 조금씩 오후장 들어오면
이 확산세가 조금 더 나타날 수는 있지 않을까. 이제 지수 반등 조금 더 나오면서 일단 그 흐름을 보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삼성전자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두산중공업, SK 하이닉스, 카카오, 현대차 정도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현대중공업 오늘 조금 아쉽죠. 일단 따상에 실패를 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시장 반등이 조금씩 나오면서 힘을 조금씩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외국인들 매도는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정도 매도가 좀 눈에 보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CIS 지금 이슈가 한번 있었었죠. 그 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바이오로직스, 천보, 셀리드 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HLB, 셀트리온 제약, 안트로젠, KMW, 네오위즈 정도가 눈에 띄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 SDI 간단하게 코멘트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단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 자리 73만 4천 원 전후한 이 자리를 이탈한 부분이 되게 아쉽다. 다만 오늘은 이 자리 근처까지 좀 붙여놓고 마감을 시켜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 일단 한번 갔다가 그 자리 맞고 지금 다시 살짝 내려온 상태입니다. 오늘 일단 고점은 요 73만 4천 원짜리를 한번 위로 돌파를 한번 해주고 윗꼬리를 조금 달더라도 약간 달더라도 최대한 73만 4천 원 근처에다 마감을 시켜주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제 제가 삼성 SDI와 관련한 내용들 뭐 공매도와 관련해 가지고 연결됐던 부분들 그리고 왜 얘가 이거 조금 수상한지 이 흐름이 나오고 어제 공매도가 나왔던 부분에서 왜 수상한지 그런 부분들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를 해보시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 다시 올려주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상황이고요. 일단은 조금 뭔가 의도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의도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요 정도까지는 일단 회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요 지금 수렴 과정 지나오는 요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이제 그 부분 지켜봐야 된다. 그 흐름은 그대로 진행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일단 거품 물고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조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요. 일단 뭐 그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